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덕TV 세상 오늘 23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신료 역사의 두 인물, 흥미로운 사람들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람은 피에르 뿌아프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영어로 피터 페퍼, 페퍼가 후추죠. 후추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사람은 1718년에 태어나서 1786년에 세상을 떴으니까 70살까지 살았는데 처음에는 기독교 선교를 목표로 한 신앙심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1살에 중국으로 파견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인지 스파이로 물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프랑스로 강제 송환이 돼요. 풀려난 뒤에도 선교 그쪽에서 부적격자라 해서 다시 프랑스로 송환이 되는데 그때 프랑스하고 영국은 적대 국가였던 모양입니다. 송환되는 배를 영국 함대가 습격을 해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한테 잡히는데 그만 폭탄 파편에 맞아서 한쪽 팔이 썩어가지고 절단당해서 평생 외파리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배에 끌려가는 중에 또 그 당시 그쪽 지역에 해적이 많았던 모양인데 해적한테 습격이 돼서 어찌어찌한 연유로 또 필리핀에 기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억류되는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마 스마트라 자카르타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람들하고 친하는데 이 사람이 친화력이 좀 대단한 모양입니다. 언어 습득이 뛰어나고 그래서 외국어도 잘하고 몇 마디 말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프랑스 사람인데도 영어 잘하고 또 뭐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뭐 그럴 정도인데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금시 친해져 가지고 당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전역 동남아시아에 있는 향신료를 기르며 이걸 착취를 하죠. 인도네시아의 그 반다섬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착취한 거 보면 끔찍합니다. 거기 주민들 다 죽이고 자기들이 그 육두으로 기르게 하고 정향제배도 자기들이 그냥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이러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그 입장은 대단하죠. 근데 그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동인도 회사는 결국 향신료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만들고 투자자들을 공개로 모집하는 기업 공개로 해가지고 이율이 뭐 2000% 지금으로 상상도 안 가죠. 그럴 정도로 이 근대 자본주의의 밑바탕을 깔았던 게 동인도 회사인데 또 그만큼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을 상당히 탄압하고 또는 13,000명이나 되는 반다섬의 주민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역사입니까? 그렇게 해서 몇백 년간 부를 누려왔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만든 동인도 회사 사람들하고 이 뿌아르는 상당히 친밀해져 가지고 향신료에 대한 재배 방법, 이 시장, 요거 거래 어떻게 하면 되겠다. 물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향신료를 독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걸 수출을 못하게 금수 조치를 하는 거죠. 아주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서 모카시 들여오듯이 이 뿌아르는 그렇게 해서 몇 그루를 이걸 몰래 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는 인도 아래쪽에 인도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마다가스카르 섬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섬인데 그때 사람이 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마다가스카르 섬과 그 옆에 모리셔스 섬 몇 개 섬에 프랑스 사람들이 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들여다가 농장에 일을 시키고 또 전 세계의 식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태 재배시킵니다. 스페인 사람이 장악을 한 멕시코에서 또 향신료, 또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그 프랑스령인 마다가스카르 섬과 모리셔스, 레오니옹이라는 섬에 요걸 경작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이게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아브로는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 30그루 가져와서 몇 그루 안 삶고 이거 애지중지하는데 이게 잘 안 살리고 경작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독특한 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항해 일지를 프랑스 가가지고 나름대로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죠. 거기서 이 사람이 기른 항해 일지 또 여러 가지 식물 표본집 이런 것들을 쓰게 되니까 당시 프랑스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뿌아브로를 이 사람 시켜서 그 마다가스카르 섬의 행정관리자로 임명을 하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향신료를 키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 섬은 우이도는 같아요. 인도네시아 이 적도 지역하고 생태계도 비슷한 거죠. 열대 지역인데 다만 사람이 안 가서 거기 불모지로 있던 것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걸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다시 이 뿌아브로는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의지가 대단하죠. 그 배 2척을 빌려서 거기를 가가지고 무역하는 걸로 해가지고 몰래 속여서 육두구 수천 그루, 정양 수백 그루 말하자면 훔치는 겁니다. 금수니까. 이걸 훔쳐가지고 와서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걸 기르는데 정성호다 하니까 성공이 됩니다. 극기야는 이것이 대단한 번식을 하게 되니까 이 네덜란드가 독점을 했던 이 육두구와 정양은 이제는 여기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확 떨어졌죠. 그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의 왕으로 됐다가 이제는 그게 떨어지고 프랑스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게 이 뿌아브로의 덕입니다. 그래서 향신료는 어떤 면에서는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전락을 하고 피에르 뿌아브로는 영어로 피터 페퍼지만 이게 하도 유명해져서 텅 트위스터라고 그래서 피터 페퍼의 동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발음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활자로 보시면 피터 파이퍼 피크드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led peppers, 피터 파이퍼 피클.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there's the pack of pickled peppers that Peter Piper pick 하는 텅 트위스터라는 동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페퍼는 라틴어로 파이퍼입니다. 피에르 뿌아브로라는 프랑스 사람이 결국 향신료를 일용품으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분입니다. 또 하나 소개할 사람은 에드몽 알비우스라는 이건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 에드몽 알비우스가 유명한 것은 바닐라예요. 그동안 이 육두구 정양 후추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재배에 성공했는데 하나 안 되는 게 멕시코의 베라크루스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콩, 그 바닐라 콩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여러분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아주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이 바닐라 콩이라는 것으로 거기 사는 원주민 토트락 주민이 건조 발효한 걸 가지고 간신히 이거를 향신료로 썼던 모양인데 요 콩이 가루바지 수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암술 수술이 같은 코스로 있는데 멕시코에서 나는 특수한 벌이 요 가루바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로 옮겨봤자 요 특수한 벌을 쓰지 않으면 이 수술 암술이 이 어떤 막을 쳐서 이게 가루바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멕시코에서 가져간 이 마다가스카르 섬 그 옆에 모리셔스 있는 지역에 레오닝이라는 곳에 농장을 하던 보몽이라는 농장주가 이 12살 먹은 소년 이 에드몽 알비우스가 당시 12살이었는데 이 소년이 이 원해에 좀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어린애가 암술 수술 있는 막을 가시로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서 접합을 인공적으로 시키니까 이게 놀랍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닐라 콩이 모리셔스 레유니옹이라는 섬에서 자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폭발적인 생산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멕시코의 그 베라크루스 지역은 유전이 나와서 또 바닐라 콩은 깔렸답니다. 그 바람에 이 레위니옹에 있는 바닐라 콩은 12살 소년에 의해서 번식이 돼가지고 하여간 톤 단위로 생산을 해서 갑자기 프랑스 경제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풍요를 누렸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화학 성분으로 바닐라 향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발명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바닐라 콩의 재미를 봤던 게 에드몽 알비우스라는 어린 소년인데 이 소년은 1848년에 이제 30살 때 노예 해방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됐지만 이 친구는 원래 뭐 절도죄로 쓰고 그래서 삶은 비참합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에게는 경제적 풍요를 주고 이 어린 에드몽은 이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았지만 어찌됐든 에드몽의 손길이라는 요거에 의해서 바닐라 향이 또 하나의 향신료로서 프랑스 경제를 줬다는 것을 보면 참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결국에 바닐라 역사를 보면 스페인이 지배하던 멕시코의 식물을 인도양에서 재배하고 인도양에서 이 재배한 것이 소년의 가루바지로 경제적 풍요가 돼서 수십억 달러의 경제권에 옮겨온 걸 보면 한때 독점 특권을 누리던 이 바닐라도 이런 경제적 가치를 있고 나중에는 화학 성분의 발전으로 바닐라가 필요 없게 되니까 요새는 흔해 빠졌다. 그러면 바닐라스럽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향신료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오늘 피에르 포아브르 이 6도고 정향 후추 그리고 바닐라 향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에드몽 손길의 에드몽 알비우스라는 두 인물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맛으로 인한 세계 역사의 흐름의 한 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